그럼 하반기 주도주가 될 섹터는 어떤 걸까요? 그래도 중심주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수들 다 입장했네? 저희끼리 촬영하려고 그러는데 프로 선수분들이 갑자기 등장을 하시더라고요. 선수들 네. 환영하고요. 태영이 형이 갑자기 와줬는데 원래 뒤에 촬영 12시에 있는 거를 했는데 형이 빨리 와가지고 온 김에 오늘 이슈를 또 업데이트 받을 겸 또 주식 나무 위키로 유명하잖아. 아, 너무 좋아요. 오늘 아침도 제가 들으면서 왔는데 그래. 태훈이 방송을. 아, 그걸 왜 들어요 그걸. 나도 아침에 유니티 듣다 왔어. 아, 맞아요. 그러면 장 지금 현재 상황 한번 알려주실래요? 네, 오늘 현재 촬영 날짜는 2월 19일 지금 11시 11분 지금 장중이고요. 오늘 장중에 뉴스가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시세에 영향 많이 미칠 수 있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LG화학에서 LG에서 지분 2조 판다. 그래서 업계 투자금 확보 해가지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4.5%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엘젠솔에 지금 시총이 한 137조 막 이런데 사실 2조 파는 거는 빅 이슈는 아니잖아. 근데 아침에 우리 오전 회의할 때 지금 전체 유통 물량이 20% 정도? 20%도 안 되지. LG 엔솔은 물량 81%가 LG 화학이 갖고 있고 그 외에도 안 파는 물은 패시브 자금들, 뭐 연기금 자금들 이거 생각하면은 이 시장에 풀린 거는 사실 10조에서 20조 사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2조를 갖다 때리는 거는 상당히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일단 지금 LG 화학도 그렇고 엔솔도 그렇고 아니면은 다른 에코프로도 그렇고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돈이 필요하다라는 게 핵심 이슈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 터지면 앞으로 더 터질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이게 2차 전지 전체 섹터에 어떻게 시황을 미치느냐 앞으로도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는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전체 2차 전지 투심을 꺾을 수 있는 하나의 트리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여기다가 다른 기업들이 유상증자 몇 개를 동시에 때려버리면은 조금은 흔들릴 수는 있겠다. 맞아. 그래서 사실 우리 중심 포지션이 에코프로 BM에 대한 약간 하방 의견이 많았는데 그 투심 영향이 빠르면 이번 주 혹은 늦으면 차주에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근데 2차 전지는 크게 보면은 일단 에코프로가 지금 8월 달에 MSCI 수급 이슈가 있다 보니까 맞아. 그때까지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비임이 안 꺾인다라고 하면은 그 전에 이제 유상증자 된 이슈가 많이 몰릴 수 있고 그거 끝나고 난 뒤에 조금 수급적으로 돌아선 이벤트가 나올 수 있으니까 8월까지는 이게 좀 조심하면서 그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MSI가 에코프로는 너무 비싸다고 편입 안 하겠다 그때 하시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MSCI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문제가 좀 많았었어요. 이제 2020년도에 급등했는데 시총 기준만 맞춰가지고 편입하다 보니까 그러고 박살나는 케이스 때문에 단기 급등에 대한 기준을 또 신설해가지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사기업이다 보니까 걔네들끼리 계속해서 규제는 바꾸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번에 걸리긴 했는데 그러고는 또 평균 단가 우리가 이제 유상증자 할 때도 보면은 몇 개월 동안 평균 단가를 기준으로 이렇게 단가를 산정하다 보니까 MSCI도 그 기준에서 이번에 편입시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고 반대로 두 번 연속으로 탈락하면은 그것도 노이즈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못 들어가겠구나. 어떻게 보면은 이제 평가 기준이 달라졌구나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IPO도 있고 맞아. 이번에 다 이제 겹쳐 있으니까 올해는 2차 전지는 조금 좀 수급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거는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전에 농심 이슈가 컸잖아. 은성이 형이 나나 농심에 대한 이슈를 모르고 있었는데 경훈이가 아침에 58분, 59분에 이걸 캐치해줘가지고 바깥으로 와서 그래서 오늘 큰 수익이 얼마 났죠? 오늘은 워낙 종목을 많이 해가지고 이래저래 해서 좀 수익이 좀 크게 나긴 했는데 1000만 원 없다가. 1000보단 업이죠. 꽤 큰데요? 예, 한턱 쏘는 거 뭔가요? 커피는 사야지. 그래서 은선님이 오늘 수익이 크게 나는지 4층 분위기가 되게 편안했습니다. 평소에는 되게 안 좋았지. 4층 분위기를 내가 실제로 잘 담기 위해서 얼마 전에 그 고양이 밥 잘 먹는지 관찰하는 캠 있잖아. 관찰캠. 관찰캠 샀어. 그 고양이 캠이 360도 돌아가거든. 그래서 내가 가운데 이렇게 해서 360도로 우리의 사각지대 없이. 왜냐면 우리 한 6시간 있어도 말하는 시간은 한 10분, 20분도 안 되잖아. 근데 그거를 조금 현실감 있게 담아주고 싶어서 지금 고양이 캠을 사가지고 와 이거 컨텐츠 좋겠는데 이거. 안에서 히비교차가 다 보일 거라고. 네. 그리고 관련 농심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그 경제부총리가 좀 강한 톤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가격이나 권고 해가지고 라면 업계가 오늘 주가 흐름이 농심이 오전에 거의 10% 가까이 내려갔다 지금 좀 반등해서 마이너스 6%, 뭐 오리온스 뭐 4%. 라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거의 우리나라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장 논리랑 조금 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라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마트에 가면은 네 봉지를 하나로 이제 번들로 만들어 판다 그러면은 번들 자체가 4+1으로 나오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은 이게 라면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안 좋으면은 번들에 추가 옵션을 붙이기도 하고 경기가 좋거나 원가가 많이 오르면은 5개 세트를 4개 세트로 줄이고 물량을 줄이고 이렇게 계속 조절을 자체적으로 하는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말 그대로 단가를 낮추라 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오히려 단가를 낮추고 행사를 줄여버리는 그냥 말 그대로 이거는 기업 투자 입장에서는 노이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오히려 이 부분에서 지금 반등하고 있는 말 우크라이나 홍수 때문에 밀가루 가격이 좀 최근에 좀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원자재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점으로 해석을 좀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식자재 같은 경우에는 곡물가가 올라가면은 조금 단기로 또 눌려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슈로는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역시 나무 위키. 우리 농심이란 게 내수보다는 이제는 수출이 매출 훨씬 많은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가격 제한 이슈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삼모사격이라서 기업 자체 밸류에 타격을 못 미친데 그 장관이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마치 예전에 이동통신사 요금 압박 아니면 뭐 한전의 요금 압박처럼 보이니까 농심이 정부에 의해서 조정을 당하는 그런 기업처럼 보여가지고 그러한 이슈에다가 농심이 그동안 최근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합쳐져가지고 차익 실현 매물 한꺼번에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굳이 팔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단기 노이즈라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개인적으로 농심은 이게 유튜브에서 맨날 까는 게 주주환원 기준에서 저 기업이 저희 20년 동안 4,000원 고정 배당을 했어요. 많이 벌든 작게 벌든. 그것 때문에 4,000원짜리 적금이다. 작년에는 주주환원을 좀 늘리긴 했는데 이게 주주환원이 약하다 보니까 이런 노이즈가 딱 터지면은 매도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버는 만큼 배당을 더 준다 그러면은 빠지더라도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금방금방 말아 올리는데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서 차익 실현 이거 더 터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차피 주주한테 돌려주는 게 없으니까 주가 차익만 노리고 나가면 돼. 아, 팔 소재가 나왔구나, 팔 재료가 나왔구나, 매도. 이렇게 대응하다 보니까 흔들림이 좀 크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저 논리 때문에 한국 시장은 트레이딩하기 좋은 시장이죠. 장기 투자한다 그러면 어차피 주중 환원 정책이 주식시장 전반에 올바른 문화 느낌은 아니잖아요. 미국 대비. 그래서 난 오히려 사이클을 잘 타는 것도 한국 시장을 잘 거래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낭만이 있는 곳. 그래서 저는 은성님 오늘 사이클을 타면서 엄청 잘 거래하셨잖아요. 그걸 보면 옆에서 감탄만 나오는 것 같아요. 농심을 아래로도 드셨다가 위로도 드셨다가 엔솔도 아래로 드셨다가 잠깐 위로 먹고 엔솔은 위로 먹진 않았고 반등만 기다렸을 뿐이고 농심은 정말 위아래로 다 잡았습니다. 나처럼 이거는 단발성 이슈라고 해서 어느 정도 많이 빠지면 매수에 동참하려는 세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매도 잡고 밑에서 다시 매수로 스위칭해서 다시 매수로 먹고 이렇게 위아래로 다 발라먹긴 했어요. 농심. 발라먹었어. 진짜 부럽다. 오늘 오전에 서핑하고 오셨구나. 날씨 좋으니까 또 좋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에서 그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 있었습니다. SM 챔백스와 갈등 봉합 원만한 합의. 저희가 관련해서 시황 영상도 하나 찍었었잖아요. 맞아. 그래가지고 오늘 갑자기 SM 주가가 가만히 뭐 보합에 있다가 4% 가까이 뜨더라고요. 지금 이제 다시 다 보합으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저 세 명이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주가가 한 8% 9% 떨어졌잖아. 그때가 사실 좋은 타이밍이었지. 왜냐면 매출에 영향을 주는 팀이 아니었잖아, 엑소가. 그래서 우리가 단발적으로 그때 회의할 때 이거 SM 그래도 SM인데 막 이런 얘기하면서 짬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흔들리냐 했는데 그 가격보다 훨씬 많이 오는 거 보면은 확실히 노이즈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잘 봐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엔터주 자체는 요즘 인기가 많잖아. 그 시장 전반에서 분위기 계속 올라오는 편이고. 형이 생각할 때 엔터주에서 원픽 뽑으라 그러면 어떤 거 살 것 같아? 네, 엔터주는 개인적으로 이게 얼마 전에 PER 40배 보고서가 좀 나오면서 이제 40배가 적정 주가가 될 거고 그렇게 거래를 하고 40배에 맞춰서 포드 PER이 내려가면서 실적이 늘어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그 기업들을 다 보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키 맞추기는 다 돼버린. 그러니까 말 그대로 포드 PER이 뭐 30배, 현재 PER이 40배 기준으로 다 맞춰져 버리다 보니까 금방 나왔을 때는 들어갈 만하지만 지금부터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오히려 컨텐츠 쪽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개인적으로는 엔터가 좋아진다라는 거는 그런 산업적인 말 그대로 사람이 점점 여가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비가 이어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뭐 유튜브를 찾아보고 연예인을 뭐 덕질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OTT발 콘텐츠도 지금 많이 쉬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좀 기회를 찾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랑 경훈이는 좀 전에 챔백시 기사 이슈를 뜨고 오히려 매도 포지션에 들어가서 지금 단계에서 엔터주를 매수 잡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리고 이 이슈는 저번에 챔백시가 그 계약을 안 한다 해서 7%인가 빠졌는데 그 가격을 이미 다 복구했잖아. 맞습니다. 다 복구했는데 그걸로 또 다시 올랐어. 이거는 거기서 매수를 잡는 게 아니고 빨리 다 물량을 던져야 할 타이밍이라 생각을 해서 그래서 지금
뭐 잘 빠져가지고 지금 뭐 2% 넘게 지금 수익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나이스. 나이스. 돈 되면 나이스. 이 경훈이 덕분에 그래. SM 1% 먹은 거 감지덕지하죠. 그래. 제가 바로 알려드렸습니다. 그래. 예전에 형이 얘기했잖아. 손실 나든 이익 나든 주식창 보고 있으면 IQ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 4층에서 지금 서로 IQ를 보조해주고 있거든. 실시간으로 떨어지는 서로의 지능을 보조해주고 있어. 그게 진정한 전우주로서의 의미고, 이것 또한 우리가 편견 속에서 매몰되지 않게 서로의 IQ를 보조해주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시장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지금 14.5%. 지금 이제 역사적 신고를 전부 다 돌파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이슈가 형 있나? 지금 이거는 프랑스에서 매년 6월마다 나오는 그 ASD라고 하는 무기 페어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짐 크레이머라고 미국에 이제 미친 소 아저씨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주간 일정, 주간 브리핑에서 이미 주간에 이제 찍은 게 뭐냐면은 레이시오렌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에서 열리는 무기 박람회가 말 그대로 유럽이 지금 전쟁 중이다 보니까 유럽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이 이슈에서 어떤 제품들이 나오냐, 어떤 계약이 터지냐에 있어서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지금 보시면 로템도 올랐고요, 항공우주랑 그다음 하나까지도 다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오늘은 뭐 방산이 비싸다 싸다 아니면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라도 반도체가 빠지고 2차전지가 빠지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그 중에서 가장 센 이슈, 수급이 있는 쪽으로 사람들이 몰려가기 마련인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신고가라는 것과 그 다음에는 그동안 이제 현대로템 때문에 많이 분위기가 전환됐던 방산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다 동시에 겹치면서 아 오늘은 이거다 라고 지키면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앞으로는 이런 종목 장세가 계속 펼쳐질 수밖에 없다. 말 그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컨텐츠도 얘기했는데 넷플릭스랑 거대한 계약이 하나 터졌다. 그러면 이게 또 좋은 효과로 컨텐츠 전체의 랠리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은 섹터별 큰 이슈들을 정리하면서 팔로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뭐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바이오 아마케라는 것도 있을 거고, 뭐 9월 되면은 게임 관련돼 가지고 이제 게임스컴이라든지 이런 게 여름 가을에 계속 이어진다 라는 거 보시면 좀 어떨까. 그래서 지금은 이슈 드리븐이 좀 더 크게 작동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난 항공주가 오르는 거 보고, 내가 미국에 있을 때 동근이 형이랑 우리가 버진 갤럭팅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그쪽에서 우주 여행 서비스를 오피셜하게 띄우면은 공격적으로 한국에서 우정 테마가 크게 한번 움직일 수 있겠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지난주에 그 얘기가 나왔잖아. 금토일 중에 그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월요일에 이거 가는 건가 진짜? 근데 오늘 가더라고. 조금 확실히 그 영향도 있지 않을까, 모멘텀이 생기는데 좀 그게 기여를 한 것 같기도 해. 그래서 조금 아쉽지. 동근이 형 그거 노리고 있었을 텐데 샀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오늘 거래에서도 저희가 이걸 못 잡은 게 되게 하나의 아쉬운 점? 물론 거래는 다 잘했지만 제일 주도주였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거래에서 못했던 점. 나는 했어요. 거의 눌림 모이스는 무조건 롱 포지션만 계속 잡았어요. 그 이번에 숏 포지션 잡으면 진짜 화mel각이라 가지고 죽어도 롱해 죽겠다는 마인드로 하니까 수익을 주더라고요. 또 이 꼴에 많이 올라갔다. 기분 좋은가 본데? 제가 숏만 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머리가 깨져도 롱을 치는 그런 종목도 있으니까. 아, 근데 이게 모든 투자자가 그렇겠지만 개인적으로 애착 가는 종목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종목을 오랫동안 팔로우하다가 이게 뭐 내가 생각하던 이슈는 아니면 그 다른 이슈가 됐든 어쨌든 간에 뜨면은 아 그날은 이뤄도 기분이 좋은 거야. 아, 내 생각이 맞았구나. 투자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생각을 계속 검증해 나가는, 내가 시장을 바라보는 뷰를 검증해 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맞췄구나만 하면은 기분도 좋은데 돈도 버셨으니까 한턱 쏘세요. 아, 오늘 진짜 서핑을 엄청 잘 타신 것 같아요. 아, 제가 와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밌는 사람이야. 돈 벌고 있으면 모든 게 다 고마운 거야. 그냥 지나가는 사람 고맙고. 이 사람 4층에서 이제 팩캠 돌아가면 난리 났다. 괴물이죠. 아유, 컨텐츠 괴물이야 진짜. 우리 오늘 특징주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저희가 시장의 주도주라고 보고 있는 에코프로. 네. 시장의 중심이죠. 네. 그래서 엔솔 이슈가 나와가지고 처음에 2차전지가 좀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어김없이 지금 5%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민주식화되고 있잖아. 그래서 에코프로 사면 돈 번다. 약간 이게 떨어질 때 사서 오를 때 팔면 돈 번다. 약간 이게 지금 저희가 주말에 텔레그램에서 봤는데 LG 엔솔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LG 엔솔을 쫓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에코프로 밀리면 사면은 돈 번다. 이런 게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그 논리가 다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엄청나게 강하게 상승하고
거면서. 우리만 바보같이 하고 있어. 근데 지금 시장의 특징적인 건 뭐냐 그러면은 일단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제일 핵심은 예수금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건데 예수금이 지난 한 달 동안 40조 후반대에서 지난주 목요일이죠. 그때 나온 예수금 기준으로 52조까지 올랐어요. 많이 올랐다. 예, 그리고는 지금 아마 이 상태에서 계속 더 돈이 들어올 거다. 주변만 보더라도 다시 주식 투자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롱을 외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시장에 계속 수급이 좋을 거다. 수급이 좋으면은 밀려도 올라가니까 이 부분을 얘기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거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예수금 추이도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조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예수금이 이렇게 반도체와 2차전지 대형 섹터가 밀릴 때는 특정 종목에 몰려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오히려 단타가 좀 더 이제 활성화될 수 있고 이제 밈 주식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밈 주식의 수급이 몰려서 그쪽으로 좀 더 쏠림 현상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8월까지는 에코프로는 위험할 것 같다. 그래서 지수 추이를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 고객 예탁감 추이. 그게 항상 지수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그 지표는 항상 분석할 때도 좋은 지표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아마 조금은 밀릴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환율 추이를 보더라도 환율이 지금 단기에 너무 원화 강세로 좀 갔고 그다음에 아마 지금 미국에서도 나스닥 숏이랑 다우롱 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대형주들 기준으로 보면 다우존스가 연초부터 지금 한 3%밖에 안 올랐어요. 근데 지금 빅테크 기준으로 보면 빅테크가 7개 종목 기준으로 90% 올랐습니다. 연초 대비 YTD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네들이 지금 2분기 실적 발표가 7월 마지막 주고 그때 되면 또 FOMC가 같이 겹쳐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조금 흘러내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면서 오히려 좀 경기 방어주라든지 그동안 못 올랐던 미국의 대형주들 하여튼 미국의 경기가 살아있다 소비가 살아있다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수급이 붙으면은 국내에서도 반도체보다는 다른 애들로 조금 수급이 튈 수도 있다. 그러면은 이제 7월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제 섹터별로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발생을 하고 삼성전자는 그냥 차트 매매만 하면서 이렇게 좀 등락폭이 되게 제한되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참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반기 주도주가 될 섹터는 어떤 걸까요? 그래도 중심주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왜냐면 반도체가 지금 삼성전자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업사이클, 그러니까 위로 더 남아있다라는 측면에서 그게 실제로 실적으로 증명되어 나오면은 올해 하반기에 전반적으로 이제 달러가 약세되면서 외국인이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삼성전자부터 찍고 살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끌어주는 그런 장이 올해 연말에 좀 연출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전히 뭐 반도체 들고 있는 분들은 안 파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하반기 되면 장 재밌겠죠. 소부장이 워낙 많으니까. 소부장 튀어오르면 그때 돈 복사 많이 해야죠. 롱 관점에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최근 조선이 되게 핫했잖아요. 조선주요? 조선주는 지금 좀 끌고 가는 쪽이 그 하나오션이랑 삼성중공업이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중공업을 최픽이라고 계속 몇 번이고 유튜브 영상을 올려놨었는데 많이 가봐야 10,000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아주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선반영 부분이 좀 많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 앞으로는 신조선가를 보면서 조금 차분히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현대로톰이 급등하고 난 뒤에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처럼 말 그대로 턴어라운드 기대감은 다 반영이 됐고 그러는데 실적 맥스치 기준에서 시총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이제 밑에 있는 제가 주로 트레이드하는 종목들이 많은데 뭐 카본이라든지 피팅이라든지 이런 종목도 좀 있어요.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하면서 스윙 투자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실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맞춰가지고 저는 오히려 기자재 쪽 을 보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조선주는 여전히 LNG 가격 혹은 LNG가 앞으로 주 에너지원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는 또 길게 보면은 최근에도 계속 얘기는 나오는데 중국이나 일본이 수소 투자를 늘리고 있다. 그럼 만약에 수소 에너지를 어디서 저장하고 어떻게 운반하고 이런 걸 다 놓고 보면 결국 또 조선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조선은 한 10년 정도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부터 턴어라운드에서 10년 정도는 완만하게 좀 트레이드 할 만한 섹터가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되게 잘하는 업종 중에 하나잖아. 그리고 글로벌에서 경쟁력 있는 업종 중에 하나고. 근데 그런 업종은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 딱 그 업종이 따져보면 반도체, 그 다음에 최근에 떠오른 2차전지, 그리고는 국내가 철강화학. 우리나라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LG화학이 2차전지로 엮여있지만 LG화학을 단순 케미칼, 석유화학 케미칼로 놓고 보면은 글로벌 생산량 4위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뭐 화학도 잘 나가고 그 중에 하나가 조선. 그리고 요즘 뜨고 있는 게 콘텐츠나 엔터. 맞아, 엔터. 그래서 몇 개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 동네만 공부해도 돈은 보입니다. 최근에 또 잘 나가는 거는 뭐 이 보톡스라든지 뭐 헬스케어, 미용기기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글로벌 3위, 뭐 2위 이런 얘기 나오니까 글로벌에서 경쟁력 있는 곳을 트레이드하는 게 맞고 그래서 미국은 돌려보면은 빅테크다. 맞아. 미국은 테크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나라가 잘하는 거 그렇게 트레이드 핵심을
가져가면은 공부를 좀 덜 하고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조선주 관련해서 주말에 리서치 해봤는데 지금 하나오션의 외국인 보유 비중이 1%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현대중공업이 7%. 그래서 외국인 수급도 받쳐주면은 앞으로 어디까지 오를지 기대가 되는 섹터인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조선주가 마치 빅숏을 잡는 느낌이라 10년에 한 번 뜨고 9년 동안 내리는 그런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이게 나도 맨날 속아. 주식을 되게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철강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다 이렇게 봐요. 맞아. 근데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저도 이제 2008년, 9년 이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시작하신 분들 특징이 2010년, 11년에 철강, 조선 건설이 개박살이 났어요. 그때 뭐 OCI도 마찬가지지만 뭐 친환경, 건설 이런 거 한 번이라도 들어갔다 묻은 사람들은 쟤들은 안 돼. 너무 오랫동안 이게 그 주가에서 기다리면서 유증 때리고 특히 조선은 개박살이 나다 보니 좀 안 좋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게 10년 만에 턴어라운드로 오고 있다. 조선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건설은 아직 시간이 좀 남았다. 그다음에 철강은 오히려 지금 뭐 2차 전지 수소 퇴보부터 잘 가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배를 만들다 보니까 신조선가라고 있어요. 배를 만드는 가격. 그게 신조선가가 지금 2008년, 2009년 거를 뚫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딱 이제 유증된 물량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그때만큼 간다는 건 아니지만 뭐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그때와 좀 견줄 만큼 앞으로 행보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적자를 안 보는 전략을 쓸 거기 때문에 적자를 안 본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시가총액을 계산하면서 밸류 트레이딩 하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친구 중에 대우조선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 얼마 전에 물어봤어. 거기 인력 좀 어떠냐, 한국인들 많냐 했더니 다 외국인이래.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외국인들로 인력 난을 해소하고 있다 하더라고. 근데 안에 커뮤니케이션이 도는 게 조금 힘들어서 아직 자리 잡지 있진 못하는데 이것만 해소되면은 아무래도 수주 물량을 조금 더 빨리 처리하는데 또 시간이 당겨지지 않을까.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은 지금 일하러 거저 내려가고 이러진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선은 나도 좋은 기억이 없어서. 근데 되게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해. 개인적으로 저는 조선에서 많이 먹어서 조선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많이 먹으면 좋아하고 못 먹으면 싫어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조선에 너무 많이 되었는데 이번에 또 한번 주도 섹터로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적어도 숏은 안 칠게. 나도 조선에서 숏칠 생각 전혀 없어. 절대 숏하면 안 돼. 최근에 주가 추이 보면은 한국조선해양이 52주 신고가, 삼성중공업도 52주 신고가, 하나오션도 52주 신고가 찍고 이제 조선주가 어떻게든 주도 섹터로 좀 자리매김하는 느낌입니다. 네. 그럼 장중에 우리 업데이트는 대충 마무리된 것 같고 작전회의 끝났으니까 오후는 뭐 알아서 전우주 활동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